자, 이번 시간에는 003번 책선의 방법과 윤선과의 책선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시문이 좀 길게 나왔죠. 좀 많이 긴 제시문인데, 이제 가에 보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문단이 있고, 나에 보니까 네 개 문단이 있어요. 7개 문단. 이렇게 긴 문장들이 참 많지 않은데요. 아무튼 간에 우리는 이 책선이라는 잘 이렇게 익숙한 용어는 아니죠. 책선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볼 건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책선이라는 것은 이제 뭐 선을 꾸짖다, 뭐 책망하다, 뭐 옳은 길을 하다. 근데 왜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책선이란 말이 무엇인지. 봅시다. 좋은 일을 하는 벗 사이에, 친구 사이에 착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 권하는 걸 책선이라고 했어요. 책선. 그러니까 선을 책망하다인데요. 이제 선을 약간 좀 뭐냐면은 좋은 의미에서 뭐 겉면 뭐 이런 것들도 되고, 아니면은 나쁜 의미에서는 꾸짖음, 잘못한 길을 가게 되면은 이제 바른 길을 가라고 이렇게 꾸짖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책선이에요. 이것도 이제 인문지문입니다. 여기 1문단은 이제 뭐 공자, 맹자가 나오고, 2문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정자라는 사람이 나오고, 3문단은 주자가 나오고, 이제 요거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죠. 3명 다. 4명 다 중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의 4문단에는 윤성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책선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윤선거가 주장하는 책선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이 글의 목적이에요. 이것도 인문이에요. 인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의 주장과 그 다음에 이 주장에 대한 나름대로 논거,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 찾아내는 게 목적이겠죠. 그러면 1문단부터 볼게요. 자, 1문단의 제목은, 우리 항상 소제목은요, 우리 교재 구조도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저번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여러분 무조건 연역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연역적으로 공부해도 어차피 수능에는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독해라는 것은 뭐 수능 독해든 내신이든 상관없이 다 똑같습니다. 내가 독해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결국 글이 주장하는 바를 타는 거다 보니까, 자, 공자, 맹자의 교우간이라는 것은 친구 사이의 관점을 말하는 거죠. 친구 사이에 어떠한 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중요시 하느냐 봅시다. 자, 사람 이름에는 제가 일부러 녹색을 칠게요. 공자가 나왔고, 이제 중간에 이제 맹자가 나왔어요. 이제 공자가 주장을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공자가 나오겠죠. 공자는 뭘 주장했는지 봅시다. 공자는 친구와의 사귐에 대해, 친구와의 사귐이라는 주제가 나가죠. 책선이 친구와의 사귐에서 나오는 거니까. 묻는 제자에게 충고하고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라고 답한 것을 비롯하여 교우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친구 사이에는 간곡하면서도 자상하게 선을 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의 견해는, 자, 이 사람의 견해는 친구 사이에는 간곡하면서도 자상하게 선을 권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이게 키워드죠. 좀 긴데요.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는, 친구들 사이에는 필요하다. 뭐냐? 선을 권하는데요. 선을 권하는 게 책선인데요. 책선이 필요한데, 이 책선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조심할 건 뭐냐면은 책선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문단, 2문단, 3문단 다 다른 거예요. 책선의 관점이 뭐냐면은, 여기 써 있지만, 간곡하면서도 자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간곡하면서 자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책선의 방법이죠. 그래서 나의 어짐에 도움이 되는 이와 버탄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자, 마찬가지로 맹자도 동일한 거예요. 맹자도 이러한 견해를 이어받아 친구를 사귀는 것은 똑같이 친구를 사귀는 것이죠. 친구와의 사귐, 사람의 덕을 사귀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람의 덕을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상대의 나이, 신분 등의 사회적 위상이 아니라 도덕적 품격. 이게 이제 또 키워드죠. 도덕적 품격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견해를 펼쳤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맹자는 똑같이 친구 사이에 책선이 필요한데, 동일한 내용이에요. 필요한데, 그 책선의 내용이 뭐냐면은 사회적 위상이 아니라, 이게 또 키워드죠. 여러분 알겠지만은 뭐엇이 아니라 나오면은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B죠. B가 중요한 거, 도덕적 품격이 중요한 거잖아. 맹자의 주장은 도덕적 품격이 중요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친구 사이에 바라보는 관점은 공자는 강곡하면서 자상하게 선을 권하고, 그 다음에 맹자는 도덕적 품격을 집중해서 벗 사이에 착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자, 친구 사이에 착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 권한다. 이게 책선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분들의 책선에 대한 정의를 정리해놔야 돼요. 책선이라는 거는, 이분들이 말한 책선이라는 거는 벗 사이에 착하고 좋은 일을 하도록 서로 권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것을 권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선자예요. 착할 선자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권한다. 자, 착하고 좋은 일을 권한다. 요게 일문단의 주제죠. 자, 공자, 맹자의 교우간은 친구끼리 서로에게 선을 권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들어갈게요. 두 번째 문단에 어떤 주제가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책선은 그날 이후 나왔죠. 이후에 뭔가 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기 전에 요거에 소제목을 적어봅시다. 여기서는 정자라는 사람이 정자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정자라는 사람의 관점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자는 어떠한 책선의 책선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보면 알겠지만 책선의 실행 방법의 유의사항이 구체화되었다. 이게 키워드죠. 구체화되었다. 그러니까 책선이 점점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성장하면서, 책선이라는 말이 성장하면서, 실행 방법하고 유의사항이라는 이런 어떤 조건들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자의 책선, 이제 방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책선의 방법을 구체화시킨 거예요. 자, 성의를 다해 책선하다. 아까도 말한 성의를 다해 책선하는데, 여기서도 키워드는 뭐냐면은, 말은 적게 하라. 이거의 키워드예요. 말은 적게 하라. 됐죠? 책선의 방법론을 주장한 거죠. 정자는 그 방법론에 들어가는 내용이 실행 방법 유의사항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합시다. 책선이 구체화를 합시다. 구체화. 왜냐하면 여기에 구체화란 말이 있으니까 구체화가 되었는데, 구체화가 된 내용은 첫 번째는 실행 방법, 두 번째는 유의사항,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여러분?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방법 중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말은 적게 하래. 여기서는 말은 적게 해라. 말을 많이 할 필요 없다. 말이 많으면은 불편하다. 상대에게 이렇고 자신에게 욕됨이 없다고 했다. 또 책선을 할 때 자신을 높이고 상대를 무시하는 태도로 장황하게 잘못을 지적하면 이 말을 풀어주는 거예요. 거부당한다라는 얘기예요. 말이 많으면은, 자, why. 이제 why죠, why. 말이 많으면은 거부당한다. 그죠?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하되,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간결하게 설명하되,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추가가 됐죠. 여기 이제 간결하게 설명하되, 다시 말해서 말은 적게 하되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해라. 이것도 이제 이번에 그 유의사항이 나온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나온 거는 상대의 인격을 뭐 존중해라, 뭐 일반적인 얘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즘 정치인들 싸울 때는 물불 안 가리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까는 게 많은데, 그러지 말고 예의를 갖춰서 해라는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해야 돼요. 말은 적게 하고, 간결하게 하고,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책선을 진심으로 해라. 이런 말들을 정확히 기억해야 됩니다. 자, 책선의 구체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정자가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주자가 아닌 일입니다. 주자.
여러분 다 구조화가 되고 있죠? 공자, 맹자, 책선, 그 다음에 정자. 세 번째는 이제 주자인데, 요 세 번째는 주자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주자는, 자,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고, 아까 다르죠? 추가됐죠, 더.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라는 말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위에는 좋은 말을 해라, 상대방을 배려해라, 그 다음에 말을 줄여라, 이렇게 구체가 됐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신의 행실을 돌아봐라. 그 다음에 책선하는 내용이 의리에 입각한지, 이제 의리라는 말이 또 나왔네요. 그래서 주자는 두 가지를 또 주장을 해요. 주자의 책선 방법은 첫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체화된 거죠, 그렇죠? 이제 점검이라는 말 봅시다. 주자가 점검 사항을 두 가지를 구체화시킨 거예요. 첫 번째는 자신의 행실을 돌아봐라. 자신을 돌아봐라. 두 번째는 의리에 입각한지를 봐라. 의리에 입각한지를 봐라. 이런 거 다 키워드예요. 자, 또는 그는 친구랑 의리로서 맺어진 인위적인 관계이므로.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나왔죠. 친구라는 거는 인위적인 관계예요. 저기 친구란 말에 또 정의가 나왔어. 친구를 정확히 알아야 돼. 왜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는지 알아야 돼요. 친구는 의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관계다. 관계이므로 친구가 책선을 듣지 않으면 자,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기 때문에 첫 번째, 친구가 책선을 안 들어. 책선을 안 두면 그만둬라. 그만 스탑. 그러니까 충고를 안 들으면 하지 마. 더 이상. 그렇죠? 계속 충고하다 소원해지는 것은 스스로 욕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친구가 책선을 듣지 않으면은 그만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이 아무리 성기를 다해 진실하게 책선을 한다 해도 상대가 듣지 않는다면 상대가 안 들어. 이미 자신과 상대 사이에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보는 거야. 그 다음에 계속 충고하면서 원망을 듣기보다 조용히 관계를 끊어라. 자, 이게 또 중요한 키워드죠. 자, 책선을 여러 번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만두는데 책선을 또 진실하게 했는데도, 두 번째죠. 책선을 진실하게 했는데 안 들으면은, 그때는 관계를 끊어라. 자, 관계를 끊어라. 교우 단절. 그래서 친구 사이에 교우 단절이라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자, 이것도 다 전부 다 개념 구조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 잘 파악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은 이런 것들이죠. 의리를 보고, 자신의 행실을 보고, 그 다음에 친구 사이는 인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책선을 하지 말고 그만둬라. 말 안 들으면은, 책선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안 들으면은 교우가 단절된다. 교우를, 끊어라, 관계를 끊어라,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마지막,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이제 사람이 나오죠. 이제 윤성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윤성과가 되게 오늘의 이 긴 글의 주장이에요. 윤성과라는 사람의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조선 중기 서인 계열의 학자.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이제 서인이라는 내용하고 좀 이따가 남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이제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다음에 이제 그게 나와. 뭐가 나오냐면은, 거기, 육달락의 예속 논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속 논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알고 있으면은 여기 조금 더 와닿기 때문에 예속 논쟁이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예속 논쟁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 이제 윤선거고, 그 다음 제시문에 나와 있는, 다락에 나와 있는 송시열, 윤휴,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의 내용을 알고 있으면 좀 더 깊이 있게 들어옵니다. 자, 요건 이제 사문단이고요. 사문단은 윤선거라는 사람이죠. 윤선거라는 사람은 책선을 말하는데, 윤선거의 책선이죠. 책선인데, 이 사람이 강조한 건 뭐냐면은 무실사상이에요. 무실사상. 아하. 무실사상을 발전시켰다. 그럼 무실사상이 뭔지를 개념 설명하겠죠.
자, 그래서 무실 사상에 근거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발전이에요. 무실 사상이 뭐냐? 무실이란 나와 있죠? 학문에서 무실이란 학문과 삶에서 헛된 것을 배격하고 실질을 추구하는 것. 자, 실질적인 것을 추구한다. 자기 성찰과 실천을 중요시한다. 자, 이거는 아까 나왔던 자기 성찰이 있지만은 하나 더 추가시킨 게 실천이야. 실천해야 된다. 성원의 학문적 태도를 따라 윤선고도 성리학에 대한 이론적 탐구보다 실심. 자, 실심의 확립을 중시했다. 자, 실심이라는 말도 어렵죠. 아무튼 간에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무실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거야. 실천적인 거야. 실천적인 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실심인데요. 자, 실심이라는 거 뭐냐면은, 이제 뒤에 설명했지만은, 이건 다 할 실이에요. 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는 걸 말하는 거야. 마음을 다한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을 다한다. 실심. 좀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실심을 마음을 다한다. 나와 있죠. 마음의 성실, 진실성을 의미하는 실심. 실심은 마음의 성실. 마음을 다하는 걸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거. 그것이 실덕과 실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실심은 반드시 두 가지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뭐냐? 실덕과 실공으로 나타내야 돼요. 이것도 말이 어렵지. 다 설명합니다. 항상 여러분 국어든 아니면 영어든 간에 언어라는 것은 본인이 생각할 때 좀 어려운 표현이라든가 좀 이렇게 모호한 표현들은 반드시 구체화시키는 게 좋은 글이고요. 예시를 들고 설명해 주는 게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실덕이란 말이 나왔죠. 실덕은 진실한 인격의 함량. 자, 인격의 함량이에요. 함량이라는 것은 갖추는 거죠. 인격을 갖는 거야. 그 다음에 겸양 성찰 생활하는 것이 필요했다. 자, 그래서 인격 함량에서는 생활화가 필요하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실공은 진실한 노력을 실천한다. 그래서 실공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실제적인 걸 설치한 거야. 실질적인 것을 공덕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실질적인 업적을 성취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을 갖고 마음을 다하면 인격도 함량이 되고 어떠한 실제적인 업적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아까 나왔던 책선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봅시다. 윤성거의 책선은 나와 있지. 이제 마지막으로 윤성거의 책선이라는 거는 뭐냐? 이제 이걸 이제 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두 번째 주제는 윤성거의 책선이라는 말을 정리하면 되는 거야. 책선이라는 거는 무실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행동이다. 그렇죠? 얘는 다른 게 뭐냐면은 위에 거랑 마음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라는 말로 정리했어요. 그래서 윤성거는 행동으로 했어요. 학문과 의리를 실천하는데 실증과 실적으로서 자기를 반성하며 실용으로서 부모들에게 선을 권하여 함께 군자의 영역에 이른다. 자, 이게 좀 말이 좀 많이 어려운데요. 윤성거는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되게 실제적인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책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선이라는 거는 잘못했을 때는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따끔한 충고 같은 것도 잘해야 됩니다. 윤성거는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을 해라. 그러니까 실공으로서 부모들에게 선을 고해서 결과를 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좀 이따가 이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윤성거가 거기 뒤에 나와 있는 이제 같은 서인 계열의 그 송시열이라는 사람을 되게 꾸짖어요.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윤유도 꾸짖어요. 이게 양쪽 다 꾸짖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야당도 꾸짖고 여당도 꾸짖는 거야. 근데 결국 이 사람들이 윤성거의 책선을 둘 다 듣지 않아요. 자, 듣지 않았던 이유가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인데요. 이제 결국은 책선이 아무리 좋은 어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정치 상황과 똑같은 거지. 한쪽으로는
뭐 탄핵을 반대하고 한쪽으로는 탄핵을 찬성하는 집단 두 개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잖아요. 그게 남인과 서인의 현재 이 당시 상황에서 이제 이루어진 일이었었어요. 자, 그러면은 예성 논쟁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알면은 이제 여기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잘 따라오고 있죠? 내용이 어려워 보여도 사실은 이제 항상 국어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화자의 주장을 잘 파악하면은 독해는 정복되는 것이니까 크게 의미를 여러분들 독해에 너무 그 어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자, 봅시다. 다음에 이제 송시열이 나왔고 서인 계열 송시열이죠. 아까 똑같은 서인이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걸 제목을 5단락의 제목은 윤선거란 사람이 자 여러 차례 관직이 제수되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은 벼슬이 못 올랐어요. 이 제수라는 말은 그 왕이 이제 임명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왕이 임명직이죠, 그렇죠? 대통령이 이제 장관을 임명하고 그 다음에 무슨 검찰총장을 임명하고 임명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윤선거는 거기서 탈락됩니다. 그래서 윤선거는 제야에 남아. 그래서 제야에 책선을 합니다. 제야에서 어떤 책선을 하는지 볼게요. 자, 충청도 일대. 아, 서인이라는 사람들은 충청도 일대에 움직이는구나. 서인 계열의 송시열, 이우태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핵심이에요. 남인 계열의 윤유. 자, 서인과 남인이 나오죠. 당대에 뛰어난 학자들과 교류했기 때문에 윤선거는 되게 학문적으로도 되게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관직에 제수되었으나, 자, 제수가 되었으나, 관직에 제수가 되었으나 결국은 자신이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편안했다가 강화도가 함락돼서 노비로 위장해서 목침을 부지했던 것을 허물로 여겨. 자, 자신의 허물 때문에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이제 스스로의 허물을 이 사람이 이제 위장해가지고 결국 목숨을 부지했던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소위 말하는 쪽팔림, 부끄러움, 수치심 때문에 끝내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안 나갔어요. 그렇죠? 대신 그는 조정에 출사한 친구들에게, 부모 친구잖아요. 친구들에게 책선하는 방식으로 제야의 비판자 역할을 담당했다. 이해되시죠? 첫 번째 주제는 이 사람들은, 윤선거는 관직에 제수가 되었으나 안 됐다. 그래서 결국은 제야에 남아서 책선을 했다. 그 방식이 뭐였냐면은, 관직이 안 된, 요건 이유죠. 그쵸? 관직에 못 오른 이유를 설명했죠. 그 이유는 쪽팔림, 창피함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제야의 비판자, 제야의 책선을 한 거랍니다. 어떻게 했냐. 당시 많은 사람들이 송시열이라는 사람, 서인의 송시열 사람이 정치적 학문적 위세에 눌려 송시열에게 직언하는 걸 기피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쓴소리를 못 하는 거죠. 송시열이 뭔가 잘못된 길을 가도 밑에 사람들이 혹은 주위의 동료들이, 친구들이 쓴소리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윤선거는 자신의 충고에 불편한 기색을 내밀 수 있는 송시열은 윤선거 말도 안 들었죠. 남의 말을 수용하지 못하는 편벽된 기질과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을 관직에 등용하는 사사로운 태도를 버려야 한다. 명확하게 쓴소리한 거죠. 이렇게 송시열에게 했어요. 송시열에게. 이거는 송시열에게 두 가지를 했죠. 자, 편벽된 기질 버려 인마. 그 다음에 사사로운, 아주 그냥 뭐라면 알죠? 무슨 말이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렇게 채용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말라고 책선했다라는 것이 윤선거의 제 책선이라는 제목인데, 자, 이제 점점점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이 글이. 이제 중요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이 지문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가 아주 간단하게 예성 논쟁이라는 말을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결국은 독해를 해서 약술 논술이든 내신을 잘 보는 목적은 뭐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제시문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이 제시문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그냥 그 물음은 어떤 단락에 어떤 문단이야가 바로 매칭이 되면은 최고죠. 그쵸? 자,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과정을 통해 독해력도 기르는 겁니다. 두 가지 같이 하는 거예요.
예송 논쟁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교재에는 조금 예송 논쟁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안 했어요. 예송은 뭐냐면은 예의에 대한 다시 말해서 이제 어떤 그런 그 실해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긴 장래 예법이란 말이죠. 예법, 장례법이에요. 특히 장례법에 대해서 송은 송이야.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야. 장례법에 대해서 싸우는 거야. 어디와 어디가 여기 나와 있겠지만은 아까 말했던 서인 맞죠? 서인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남인은 해가지고 두 부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서인 대 남인이 싸우는 겁니다. 서인의 대표적인 사람은 아까 봤지만은 서인 대표적인 사람은 이름을 까먹었네 또. 송시열이고 남인의 대표적인 사람은 거기 윤휴가 나왔죠, 그쵸? 윤휴가 둘이 싸워가지고요. 결국은 서인이 이겨요. 자, 그러면 이 예송 논쟁의 핵심 이유는 뭐냐면은 두 번의 이제 예송 논쟁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예송 논쟁은 효종이라는 왕을 잃어요. 그래서 효종을 어떻게 장려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그 싸우는 거야. 한쪽은 효종의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법을 적용할 수 없다. 하지만 왕이니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서 싸우는 거야. 사실 뭐 저희가 볼 때는 참 되게 답답한 일이죠, 그렇죠? 싸우면서 결국은 이제 서인이 이기는데요. 자, 일단 한번 글을 보면서 우리가 이기는데 결국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윤선거가 양쪽 둘을 책선해요. 둘한테 야 임마 싸우지 마. 둘 다 하여튼 뭐 싸우지 말고 그만두고 방법도 알려줘요. 근데 이거를 거부합니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여기 6단락의 내용이에요. 6단락의 주제는 예송 논쟁과 책선의 한계점을 드러냅니다. 자, 읽어봅시다. 효종의 국상 때 결국 이제 장례를 치르는 거죠, 그렇죠? 자의 대비가 상복을 입는 기간을 송시열이 1년으로 정했으나 윤휴가 이에 반대해 3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인과 남인 간에 벌어졌다. 자, 뭔지 알겠죠? 상복을 입는 기간이에요. 자, 상복 입는 기간이 또 여기 중요한 상복 입는 기간의 싸움이죠. 기간을 송시열은 1년으로 했고 윤휴는 3년으로 했어요. 자, 그 이유가 설명됩니다. 이제 이는 단순히 장례의 예법이 아니라 왕권의 정통성, 자, 장례식 플러스 왕권의 정통성, 왕권과 신권의 관계 등 현실적 정치의 핵심 문제, 자, 현실적인 정치 문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치 문제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키워드는 요게 정치 문제라는 겁니다. 야당과 여당의 싸움처럼. 그래서 서인은 효종이 인조의 둘째 아들이므로, 자, 인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자,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예법을 적용할 수 없다. 안 돼. 장자예법이 안 되지. 자, 둘째 아들이 키워드죠. 그래서 장자예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고, 남인은 무슨 소리야? 효종의 둘째 아들이지만 왕위를 물려받았잖아. 얘는 왕위를 물려받았잖아. 그래서 3년을 해야 돼.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장자예법이라는 말은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송시열과 윤효에게 서로 협력하여 국사를 이끌어야 된다고 윤선거는 거듭 둘 사이에 때에게 중도적인 입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소위 책선을 했는데, 예송이 당쟁의 방편을 전락했다. 점점점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당쟁, 말 그대로 정치적인 싸움으로 가기 때문에 사화가 초래된다. 알겠죠, 여러분? 사라는 말도 잘 아시죠? 이제 여러분, 이 사화같이 큰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둘이 이제 막, 이렇게 해서 막 칼불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려했다. 그래서 그는 그 둘 모두를 엄히 책망했다. 엄히 책망. 윤효에게는 도성을 떠나라. 도성을 떠나. 자숙해라. 그리고 누구야? 송시열에게는 윤유를 지나치게 배척하지 말 것을. 자, 윤유를 품어라. 이 사람을 이해해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거죠. 두 사람 모두 윤성과의 책선을 거부했다. 자, 이해되시죠, 여러분? 거부했어요. 말 안 들어서 둘 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한계가 뭐냐면은 책선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가 이게 문제 이거죠. 그럼 왜 책선을 안 받아들였느냐? 아까 책선의 방법론, 책선의 어떤 그 조심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선조들이 거기 그 공자, 맹자, 그 다음에 뭐 정자,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노자였나? 주자. 이런 사람들이 했던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 사람은 없었다는 얘기죠.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자,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고 상대를 배척하는 당시 정치 논리에는 남의 충고를 받아들여 자신의 인을 보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전제 조건도 없지만, 정치적인 상황에서, 대립 상황에서는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 지금과 똑같은 거죠. 아주 첨예한 대립이란 얘기예요. 둘 사이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내용을 봅시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시간 너무 길어지네. 자, 이거 빨리 정리하고 우리 그 다음 내용 넘어가야 되는데, 자, 7번째. 윤성거는 예성 논쟁으로부터 10년이 흐른 뒤, 자, 예성 논쟁이 끝나고 송시열이 이기고 서인이 정권을 잡은 상태에서 조정에 나가게 되죠. 정치신을 당부하는 편지를 썼어요. 윤성거가 편지를 썼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전달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나중에 이제 그의 아들이 윤중이 이 편지를 전달했는데 전달했는데 송시열은 윤성거가 편지에서 윤유를 포용하라고 또 권하니까 더 열받아가지고 이후 윤주가 큰 갈등을 빚었어요. 그래서 또 싸웁니다. 예성 문제를 두 번째 벌여요. 그때는 남이 이기는 거죠. 이로 인해 서인 내에서도 송시열을 따르는 측과 윤중을 지지하는 사이에 반목이 심화되었다. 서로 점점 갈라지는데 서인 안에서도 송시열 세력, 윤중 세력. 왜 윤중이 윤성거의 아들이잖아요. 윤성거가 서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인도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책선이라는 것을 듣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그 배경에 대한 부분들, 정치적인 이유, 그 다음에 스스로의 인격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면서 비판하면서 이제 이 글을 마쳤죠. 사실은 뭐 그 뒤에 더 글이 이어지겠지. 자, 큰 흐름 잘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책선 요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두 번째 핵심 비교 정리법 주자와 윤성거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결국은 주자가 중국 사상에서 책선을 집자성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성거가 한국의 책선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깊이 있게 나름대로 이제 교리를 만든 사람, 아니면 책선에 대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그 방법론을 만든 사람이라고 이제 보면 되기 때문에 둘이 비교해 볼게요. 책선의 전제는 뭐냐? 주자는 자기 성찰과 의리 확인. 자, 아까 설명했지만 자기 성찰, 의리, 이게 이제 책선의 전제고요. 윤성거는 실심 기반 실천. 자, 얘는 실심 기반 실천. 윤성거는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관계. 친구와의 관계 태도는 친구가 거부하면 절교해라. 얘는 뭐냐? 윤성거는 거부하면 절교인데, 얘는 거부해도 계속 얘기해라. 계속 책선해라. 도리를 다해라. 말 안 들어도 계속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하잖아요. 그쵸? 윤성거는 편지까지 쓰고 끝까지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책선에 대한 내용은
의리와 도에 맞는 충고, 실공으로 결국은 군자로 이끄는 거예요. 군자로. 인격적인 성숙체를 만드는 거야. 자, 수용 조건은 겸손한 태도고, 주자는 이제 신뢰 유지된 관계, 뭐 이렇게 설명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이렇게 전체적인 큰 틀도 구조화시키고, 구조 안에서 상세화시켜서 이제 그 내용들을 잘 파악을 하면은 사실 이 전체 내용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보더라도 사실 좀 쉽게 느껴지는 거죠. 특히 약술론술은 이 정도 독해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갖고 있고, 이게 정리하고 있으면요. 사실은 뭐, 약술론술은 뭐, 식은 중먹기죠. 그쵸? 누워서 떡 먹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신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뜯어보는 습관이 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도 파악하고, 주장과 논고도 파악하고, 예시, 키워드 다 파악해서 구조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됐죠? 네, 그러면은 뭐, 이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뭐 이번 시간에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과학기술 지문이죠. 많이 어려울 텐데, 그것도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